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받아들이면 알게 되는 것들, 황선미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타인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오늘 이 책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나를 가리키는 말은 수도 없이 많다. 나, 자기, 주체, 자. 모두 같은 듯 다르게 나를 표현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나에 몰두한다. 방법과 정도만 다를 뿐 다들 나에 대해 생각하고 묻고 고민한다. 상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나의 무엇이 알고 싶은가요? 나는 커다란 코끼리와 같다. 그래서 나를 다 알기는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사람을 우주에 빗대서 소우주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묻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격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한다. 각자 살아온 고민의 방향에 따라 알고 싶은 내가 다르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탐구하는 걸까? 수많은 학자들이 목숨 걸며 탐구하던 주제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이고 존재란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인간과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인 나는 무엇일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초와는 원함만 존재한다. 그래서 원초와는 쾌락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격식이는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받은 배고픈 나에게 원초와는 먹어라고 명령한다. 먹고 나서 그 후에 벌어질 일 따위는 원초와의 안중에도 없다. 이때 책임과 의무에 따라 움직이는 초조와는 그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너를 예의 범절도 모르는 사람으로 볼걸? 이라고 말한다. 자아는 먹는 원초아와 먹지 말라는 초자아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원함이 한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적절히 방어하고 책임과 의무만 남아 메마르지 않도록 적절히 중재한다. 결국 자아로서의 나는 원함과 책임 사이의 갈등에 존재한다. 나를 자아라고 본다면 일상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너무도 피곤한 직장인인 나는 오늘도 아침마다 잠과의 사투를 벌인다. 아프다고 할까? 반차를 쓸까? 이참에 직장을 때려칠까? 잠을 원하는 원초와의 손을 들어주면 오늘 하루 달콤한 일탈을 경험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나마 꼬박꼬박 월급 주는 곳마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며 현실을 살펴보니 어느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다. 자아로서의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일탈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갈등한다. 그런데 더 큰 딜레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딜레마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어느 날 아침 원초아가 승리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갈등이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몸은 편하나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싶어 반나절도 되지 않아 후회할 게 뻔하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갈등의 요소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성격이 정반대인 남녀가 나온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함과 끌림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여자 클레멘타인은 거침이 없다. 반면 조엘은 하고 싶은 말도 여러 번 고민해가며 조심스레 살아가는 남자다. 어느 날 조엘은 원초와의 이끌림에 따라 일상의 작은 일탈을 시도해 직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탄다.
그리고 그곳에서 클레멘타인을 만난다. 그때부터 평온하던 조엘의 인생에 격변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클레멘타인과 싸울 일이 생기니 기분이 요동친다. 영화는 표면적으로 갈등이 너무 괴로워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려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하는 감정만 존재하는 나와 억제하는 이성만 존재하는 나 사이의 갈등이 깔려있다. 원초아와 초자아를 대표하는 듯한 두 남녀는 결국 함께 있기로 결정한다. 이들의 공전은 자아로서의 나가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며 자유롭게 원함을 추구하는 나와 책임과 의무를 추구하는 나가 모두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 내 안에 있는 딜레마 역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자기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자기 심리학의 대가 하인즈 코엇은 자기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이다. 코엇에 따르면 한 사람이 건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건강한 핵심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코엇이 말하는 핵심 자기를 살펴보자. 이 구조는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포부들 및 이상들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공간 안에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시간 안에서 하나의 연속체가 되는 경험과 통합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주도권과 지각의 독립적인 중심을 형성한다. 이 응집적이고 영구적인 심리적인 구성물은 그것이 끌어모은 것이나 핵심 자기의 포부들과 이상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 관련된 재능들 및 기술들과 결합해 성격의 중심 영역을 형성한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요약하자면 핵심 자기는 반응으로 발달하는 응집적이고 영속적인 심리적 구성물로 존재감의 기초가 되는 성격의 중심 영역이라는 뜻이다. 아기들과 함께 있으면 아기들이 얼마나 어른들의 반응에 민감한지 놀라게 된다. 깍꿍놀이만 봐도 그렇다. 엄마가 얼굴을 맞대고 웃어주며 까르르 웃다가 고개를 돌리면 엄마가 다시 웃어주기를 기대하며 보챈다. 단순한 깍꿍놀이가 지루할 법도 한데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돼도 아기는 계속 자신을 보아주길 원한다. 코엇에 따르면 깍꿍놀이에서 반응해주는 엄마는 자기 대상이 된다. 코엇은 자기 대상의 반응을 경험한 사람만이 건강한 자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아이들은 본래 그렇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아이가 엄마라고 한 번 할 때마다 온 가족이 우와 엄마래. 우리 아기 정말 대단하다 라고 반응한다. 사실은 옆집 아기도 윗집 아기도 엄마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니 이보다 특별한 일도 없다. 이처럼 호들갑스러운 반응들이 모여 아이의 자기애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면 아이는 더 이상 자기 존재감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기애적 욕구의 자리가 텅 비어버리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애쓴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상대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까지 자기가 우월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측면이 성격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상철 엄마는 아이 양육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왔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겉돌기 시작한 상철이는 급기야 등교를 거부할 지경이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온 상철 엄마는 아이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자신이 어릴 적 입양되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그 상처를 물려주지 않으려 재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자신에게 이룰 수 있는지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상철 엄마는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공감받은 기억이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보아준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니 마음이 상했다. 상철 엄마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에게 몰두하느라 상철이의 자기를 보아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기로서의 나는 누군가의 반응에 매우 의존적이며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초기 양육에서 보아주고 대꾸해주며 칭찬해주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기로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로서의 내가 내 속에서 소화되기 시작한다. 이쯤에서 나를 정리해보자. 나는 갈등을 안고 산다. 나는 관계 속에 산다. 나는 주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다.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위의 네 가지가 지금껏 자아로서의 나, 자기로서의 나, 주체로서의 나, 객체로서의 나를 종합해본 결과다. 물론 우리는 전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와 자기는 뚜렷이 구분하거나 동등 비교를 할 수 없고 주체와 객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키워드는 갈등, 관계, 책임, 경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자체를 없애기 위해, 관계하지 않기 위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경험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은 나를 충분히 수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물론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있다. 관계를 실천하자니 갈등을 피해가고 싶고 온전한 경험을 이루자니 뒤따라오는 책임이 무섭다. 나를 둘러싼 나에 대한 모순들이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책 주세요, 책. 정말 좋은 책이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 책에서 준 네 가지 키워드가 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자.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책임을 지자. 하루하루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가자. 이 네 개의 키워드가 관계를 맺자니 갈등이 생기고 경험을 하자니 책임이 나를 누르는 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떻게 이 네 가지를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즐겁게 행복하게 끌고 가면 되겠죠 뭐. 네, 좋습니다. 오늘 황선미 작가님의 받아들이면 알게 되는 것들이란 책을 먹어봤습니다. 나 자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데리고 잘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책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책 제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